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에요. 리플의 상승 시기를 4년 후나 다시 상승 시기로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다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언제쯤으로 리플의 반등과 상승 시기로 보고 계시나요? 리플 중요 내용과 함께 이 내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코인베이스 가 약 9억 7천만 개, 당시 시가로 28에서 29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XRP 물량을 이 콜드 월렛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로예요. 한마디로 한 개도 없다라는 거고, 현재 코인베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XRP가 한 개도 없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현재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신호 아니냐, 이런 시장 불안 심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XRP가 정말로 시장에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현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한 걸까요? 먼저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코인베이스에서 빠져나간 XRP는 단순하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업비트,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의 보유량 추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거래소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즉 리플 XRP가 공개된 거래소 지갑에서 개인 콜드 월렛, OTC 데스크, 기관 커스터디 지갑으로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유통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들이 줄어들면 공급 압력 자체가 약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부족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비트코인 ETF 직전의 흐름과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고, 그 당시에서도 코인베이스랑 재민이 지갑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그때도 잠잠했었지만요. 그 뒤엔 어땠습니까? 이 기관들이 OTC를 통해 가지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ETF가 승인되면서 폭발적인 수요와 맞물려 가지고 가격 자체가 급등을 했고, 그 당시 비트코인 5천만 원에서 지금 비트코인 1억 6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 XRP 사례도 같은 패턴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물량을 가져갔을까요?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가 아니겠죠. 블랙록은 이미 리플과 RLUSD 스테이블코인을 연결하는 파트너십을 맺었고, BNI 멜론 같은 글로벌 커스터디 기관들도 XRP 인프라를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ETF를 준비하는 운용사들이 미리미리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겠죠. ETF가 승인된 후에는 공개 시장에서 단숨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전에 OTC로서 물량을 조용히 흡수하고 있다는 거고, 또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XRP가 디파이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RLUSD랑 연동된 풀, 새로운 커스터디 솔루션, 혹은 개인 고래들의 장기 지갑 등으로 물량 자체가 옮겨갔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투자 수요를 넘어서 리플 레저가 실제 금융 인프라로서 확장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은 답답하고 거래량도 줄어들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대한 손들이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 이럴 때는 개인 투자자가 흔히 하는 실수가 답답해서 던지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기관이 매집하는 구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단기 가격보다 구조적인 변화를 읽어나가면서 분할 매수랑 분산 투자로서 원칙을 지켜나가시는 거고, 결국에 코인베이스 XRP 보유량이 0이 됐다는 건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신호탄이라는 거. 이 보이는 시장에서는 지루함과 불안함이 가득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 이미 ETF 대비했을 때 기관 매집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보이지 않는 이동들이 끝나고 나면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국면들이 열렸었고,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함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겠죠. 시장은 늘 같은 패턴들을 반복합니다. 이 공포랑 지루함 속에서 누군가는 조용히 매집을 하고 또 그 이후에야 대중이 몰려들게 된다는 거고, 이 코인베이스 XRP 잔고 연계,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거. 지금의 이런 움직임들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는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선택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티은행이 다시 한번 또 중요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최대 4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다, 관련 전망을 남겼는데요. 불과 1년에서 2년 전만 해도 1조 달러 언저리라는 얘기가 나오던 시장이었었는데,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이 확실하게 상향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천억 달러 정도인데요. 불과 몇 년 만에 10배 가까이 커진 셈인 거고, 이게 단순하게 코인판 유저들이 편하게 쓰는 거래칩이 아니라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시티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발행 규모뿐만 아니라 정산 볼륨이라거나 실제 결제량 담보 거래에 쓰이는 총량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커질까요? 먼저 결제 수요입니다. 페이팔이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고 디파이 대출 풀과 연결을 하는 이유도 이 온체인 결제랑 금융 서비스가 하나의 사이클로 묶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담보 수요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현물과 파생 거래가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 담보로 사용을 하고 있고, 거래의 언어가 달러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인데요. 토큰화된 미국 국채 시장만 해도 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블랙록이랑 프랭클린 같은 전통 금융사가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무이자 스테이블,
그리고 온체인 국채라는 이런 새로운 조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규제까지도 점점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법안으로서 발행과 준비금 규칙을 세웠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미카로서 발행과 유통 규칙을 깔아놨습니다. 이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은행과 빅테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과 국가 화폐, 그리고 온체인 자산들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 규제권역에서 움직인다면 이런 사이클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브릿지 자산이 필요합니다. XRP가 주목받는 지점이 바로 이거인 거고, XRP는 단순 송금용 토큰이 아니라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 디파이 유동성을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자산이겠습니다.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내놨죠. 준비금은 BNI 멜론 같은 글로벌 커스터디 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전통 금융 인프라에서 온체인 결제까지도 이 접점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에 따른 시티은행의 4조 달러 전망 자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 이 전세계 결제 시스템이 디지털 달러 유동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선언에 가깝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수요가 체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여기를 차지하는 것은 XRP, 그리고 이런 XRP를 바라보는 관점은 단기 가격만 봐서는 안 되겠죠. 이 판 자체가 4조 달러로 커질 때 그 네트워크 안에서 브릿지 자산이 맡을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해지는가, 그 구조적인 포지션을 이해하는 게 진짜 투자자의 시각이겠습니다. 해당 지표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봤을 때 드디어 비트코인이 제도권 투자 시장에서 진짜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림들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트와이즈 CEO 헌터 호슬리가 직접 공개한 내용인데요. AUM 200억 달러, 그리고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을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3% 편입하기로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 3%라는 숫자 자체가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6억 달러, 약 8천억에 달하는 규모인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이 3%가 공식 모델에 들어갔다는 점인 거고, 이제 다른 자산운용 사들도 저쪽도 넣는데 우리만 안 넣을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압박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라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에서는요, 이번에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권 ETF라는 새로운 상품까지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핵심은 커버드콜 전략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또 동시에 콜 옵션을 팔아가지고 옵션 프리미엄을 수익으로서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인컴 전략이죠. 덕분에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달 배당처럼 현금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연기금과 보험사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도 그동안 선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안정적인 인컴형 상품이었어요. 그동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위험하다라는 이유로서 기피가 됐었지만, 이제는 월별 수익으로 나오는 자산으로서 재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제도권 포트폴리오의 정식 자산 클래스로 편입되고 있다는 거고, 이 비트와이즈가 말하고 있는 3% 편입 자체가 기관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관의 디지털 자산 배분이 1%도 안 됐었지만요, 지금은 3%가 기본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의 인컴형 ETF가 이런 흐름들을 더 가속화시켜 주는 거고, 수익형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면 보수적인 기관 자금도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유입된 자금들은 단발성이 아니라 리밸런싱 기반으로서 꾸준히 들어올 수 있게 될 겁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고 중장기적인 수급의 안정성이 확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게, 이런 자금 흐름은 처음에는 비트코인으로 집중이 되지만 결국에 다른 자산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설계자들은 항상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실제 사용성과 제도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 알트코인이겠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리플 XRP처럼 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랑 직접 연결되는 자산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급 효과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시장 자체가 좋으나 싫으나 결국에 어쩔 수 없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코인 시장을 완벽하게 떠날 게 아니라면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미리 그려보시면서 항상 시장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경우의 수를 오직 리플 하나만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코인 시장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바라볼 것인지,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될 문제인 거고, 만약에 리플 하나에만 집중한다면 상황은
상황은 정말 단순해집니다. 오를 때 함께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포트폴리오 전체가 멈춰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코인 시장 전체가 리플 하나로만 구성된 건 아닌데 이미 마음속에서 리플만이 정답이다, 리플만 크게 오를 거다, 리플만 신경 쓰면 된다, 이런 색안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리플에만 집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은 그만큼 분할 매수랑 중장기 전략을 더 치밀하게 세울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은 2017년처럼 조용히 등장한 초기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단순하게 들고 있기만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는 시장도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누군가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하고 또 다시 떨어질 때 매수 타점을 잡고 매도세와 매수세의 흐름들을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에 큰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리플의 상승 시기를 두고 금방 나올 거다, 아니면 4년 혹은 몇 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리플의 움직임이 잠잠하고 다른 코인들도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정말로 쉬운 시장이 아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개인분들께서 가장 지루해하시고 또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오늘 국면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주식과 부동산, 금값, 여러가지 다른 자산들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코인 시장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는 바로 포트폴리오인 거고,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할 때 개별 코인에 대한 배분도 중요하겠지만요, 더 큰 그림에서 전체 자산 시장에서의 배분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여유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귀찮아서 그 단계까지 가기 힘든 게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코인 시장 안에서만큼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얘기지만요, 무리한 몰빵 매매는 평균 단가가 아주 낮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추가 매수도 못한 채로 반등 맞이하면은 결국에 내 높은 평균 단가 근처에서 다시 하락을 맞아버리는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건데요. 몰빵 투자 자체가 1년 365일 내내 우상향한다면 좋겠지만 이 투자 시장의 현실은 냉정하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이미 몰빵을 하셨다면 단기 고점에서 분할 입찰을 통해서 현금 확보하시고 높은 평균 단가라면 큰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 저점 매수의 기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평균 단가 낮추고 다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버티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무리한 매매보다는 길게 보는 원칙 매매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연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